저희는 고도 비만이에요. 그렇죠?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아무 운동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운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국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다이어트 세 번째 이야기, 운동입니다. 운동. 식단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고도 비만이에요. 그렇죠?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아무 운동이나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검색하실 때 다이어트, 운동 이런 거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나 이런 PT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타바타 운동인가? 이런 내용들 20-30분을 막 열심히 뛰면서 막 불사르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그런데 그 운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제가 그 타바타 운동을 방에서 이제 해보기 위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운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0분, 30분 정도를 여러 가지 나한테 필요한 운동들을 합쳐서 20분을 만들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PT 요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피트니스 요금도 내야 되고 PT 비용을 따로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피트니스를 등록하면 한 달에 한 2,000바 정도 해요. 괜찮은 곳은. 그런데 PT 요금이 1시간에 1,000바트예요. 1,000바트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10번만 받아도 40만 원인 거예요. 태국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트 영상 굉장히 많죠. 어떤 부부가 하는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것도 있지만 따라하려면 보통 체력으로는 못해요. 이게 제가 체력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체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영상들을 찍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고,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이 된 분들은 오랫동안 정말 5년 이상, 정말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체질인 거예요. 물론 1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은 건 제 과실이에요. 하지만 벌써 일어난 일이고 저는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런 영상들을 따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고, 따라한다 해도 내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런 영상들 찍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운동을 즐기시면서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너 지금 운동 매일매일 운동 가서 1시간씩 상체 운동하네, 다음 날은 하체 운동하네, 이렇게 운동하는데 운동하면 안 아파? 그럼 운동하면 자기는 괜찮대요. 지금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도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다시 근력 운동을 하면 아프대요. 한 일주일 정도만 운동 쉬었다가 해도. 그런데 몇 년을 운동에 운자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무리 누가 가르쳐주고 시킨다고 해도 그거를 따라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고통인 거예요. 어떤 유튜브나 방송의 영상들을 보면요, 비만인 사람을 뽑아서 무료로 살을 빼는 프로젝트 하는 그런 내용들의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빨 악물고 성공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중간에 포기하고 피트니스를 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살 빼고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다니다 보면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몸이 아프거든요. 다음날 일하면 아프고 결리고, 그걸 참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점점 힘들어지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을 또 제껴놨어요. 왜냐면 아무리 검색을 하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을까 찾아봐도 테스트로 몇 번 해보면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운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파워워킹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빠르게 걷는 자세가 구부정하면 되려 더 안 좋은 그런 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빠른 파워워킹에 대한 자세부터 일단은 익혔어요. 예를 들어서 귀를 통한 척추 위치와 일자게다에게 앞을 보고 똑바로 걷는 연습, 뭐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발바닥 중간 앞꿈치까지 이렇게 딛는 이런 걸음걸이 속도가 약간 늦더라도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자세를 생각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100kg 이상인 사람이 파워워킹을 몇 분을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못해요. 20분, 30분 한 번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못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젊으시고 근력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랜 시간 운동이란 걸 해보지 않고 그냥 식습관이 좋지 않은 상태인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막 20분, 30분씩 걸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간을 재면 더 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하는 공간에 바퀴수를 계산했어요. 바퀴수 몇 바퀴를 걷나 요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한 것이 저희 집 앞에 있는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그 농구장을 사이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르니까 넓은 발폭으로 67폭이에요. 한 폭에 넓은 발 한 폭에 1m라고 가정했을 때 67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는 내 보폭으로 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저는 50m로 생각을 했어요. 50m. 67m인데 17m는 그냥 제껴놓고 오차가 있으니까 그냥 작게 잡아서 50m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50m를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50m라는 농구장 트랙을요. 3바퀴 돌으면 숨이 차요. 무릎도 막 땡기고 종아리도 땡기고. 왜? 안 하다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식단을 시작을 했을 때 식단으로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4, 5kg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장을 가서 운동을 해야지 생각을 했지만 실적으로 운동을 안 했어요. 초반에는. 평소에 제가 걸음이 늦는데 그냥 느린 걸음으로 소화시킬 겸 밥 먹고 나서 슬슬 산보하듯이 걸었어요. 슬슬.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빠져요. 체질에 따라 달라서 그런지 저는 한 6kg 빠지고 나니까 그냥 식단으로만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일단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겸 운동하는 것을 밥 시간을 1시간 미루고 1시간 반 전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파워워킹만 했습니다. 파워워킹. 뛰지도 못했어요. 뛰면은 못 뛰어요. 이 50m 한 바퀴도 못 뛰어요. 그래서 파워워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운동을 저는 15년 가까이를 안 하다가 시작을 하니까 50m 트랙을요. 3바퀴도 못 돌아요. 빠른 걸음으로. 정말 100kg 가면은 중량을 빠른 파워워킹으로 150m를 50m를 3바퀴 도는데도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금세 아픈 거예요. 땡기듯이 종아리가. 그래서 이것도 나에게 무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라고 해서 그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 일단 빠르게 3바퀴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것처럼 천천히 산보하듯이 2바퀴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빠르게 3바퀴. 그리고 2바퀴. 처음에는 진짜 150m밖에 빠르게 안 걸은 거예요. 150m 빠르게 걷고 100m 천천히 걷고 150m 빠르게 걷고 100m 천천히 걷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한 5일 정도를 했습니다. 5일 정도. 그리고 나서 제가 늘린 횟수가 뭐냐면 일주일 뒤에 10바퀴를 돌고 2바퀴를 걸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3바퀴씩 돌고 2바퀴씩 하면요.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하면 나중에는 10바퀴 정도를 빠르게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걸어봤어요. 한계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10바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바퀴 돌고 2바퀴 천천히 걷고 10바퀴 돌고 2바퀴 천천히 걸고.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건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바퀴 2바퀴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일이 넘어갔을 때
그걸 또 한 5일 정도 한 거예요. 15일, 20일 정도 됐을 때 저는 약간 20바퀴로 늘려봤어요. 그러니까 20바퀴 돌고 2바퀴 천천히 걷고 20바퀴 돌고 2바퀴 천천히 돌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바퀴면 50m씩 20바퀴면 1km예요. 1km. 그렇죠? 1km를 빨리 걷는 거예요. 빨리 걷는 거. 근데 1km, 2km, 뭐 5km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안 간 거 얼마 안 가. 그런데 1km, 2km, 5km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요.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을 재면 10분밖에 안 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20바퀴를 돌았을 때 시간을 쟀어요. 그랬더니 8분이더라고요. 8분. 그래서 저는 이 20바퀴 8분짜리를요. 4번을 돌았어요. 80m를 도는 겁니다. 80m.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걷는 건 메타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빨리 걷는 20바퀴를 4회 했습니다. 그럼 80바퀴잖아요. 그러면 50m라고 잡아도 4km잖아요. 4km. 그렇게 거의 한 20일을 했어요. 20일. 그러면 시간적으로 빠른 걸음과 천천히 걸음을 그렇게 병합을 해버리면요. 한 4, 50분 돼요. 4, 50분. 그렇게 거의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까지 그렇게 차츰차츰 늘려서 파워워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빨리 그렇게 걸으면 그 속도를 어떻게 채정을 하냐면 빨리 걸으면서 혼자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숨이 차서 노래가 잘 안 돼요. 근데 천천히 빨리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는 돼요. 혼자 막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노래 못 부릅니다. 그 정도 속도를 본인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날인가 제가 20바퀴를 넘는 바퀴를 계속 걸어봤어요. 계속. 체력이 얼마나 늘어났나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0바퀴까지는 돌더라고요. 근데 한 달 이상 계속 빠른 걷기를 하다가 내가 테스트한 거지만 40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힘은 약간 더 들더라도 이제 내 다리나 내 몸이 충분한 거예요. 그 40바퀴를.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가고 40일 정도 됐을 때는 40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40바퀴. 대신에 40바퀴를 도는데 20바퀴 돌고 2번을 천천히 돌았잖아요. 40바퀴 돌고 2번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줄고 운동량은 시간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바퀴를 돌고 2바퀴 쉬고 다시 또 40바퀴 돌고 2바퀴 쉬고 천천히 숨 고르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바퀴는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의 이제 다이어트 끝날 끝무렵에 92kg, 3kg 때는 제가 10바퀴를 더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80바퀴에서 100바퀴를 채우고 싶더라고요. 100바퀴를 채우면 50m라는 가정하에 5km를 빠른 거리로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바퀴를 총 추가해서 100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쟀어요. 50바퀴를 도니까 딱 32분이 걸리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32분. 그런데 이것도 아시잖아요. 최대한 러닝이라던가 파워워킹도 30분 이상을 해야 효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영상이든 어디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처음 50바퀴는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50바퀴인 거예요. 추가로 또 50바퀴 도는 건 그때부터 축적돼 있던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100바퀴를 돌았더니 1시간 정도가 그냥 파워워킹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걷기만 하진 않았어요. 걷기만. 추가한 부분이 뭐냐면 농구장에서 트랙을 돌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했어요. 스트레칭도 뭐 방송에서 나오고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내 몸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운동을 골라서 했어요. 운동 시작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뿐하게 몸을 풀었어요. 이거 사실은 스트레칭도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 하던 국민체조. 운동 시작하기 전에 관절이나 뭐 목이나 어깨나 허리 이런 데를 먼저 풀어줬어요. 2, 30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파워워킹 1시간 그리고 파워워킹 전에 이렇게 몸 푸는 시간 2, 30분 이렇게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몸 푸는 시간은요.
거의 다이어트 시작하고 20일 정도 됐을 때부터 무조건 걷는 것보다는 걷기 운동 전에 몸을 먼저 풀어주고 걸었어요. 100kg 넘는 분들 이 운동하면 이렇게 살 빠지겠어? 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식단과 그냥 이 파워워킹만 섞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2달 안에 10kg는 무조건 그냥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하고 나서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 한 컵, 한두 컵 크게 쫙 마시고, 왜냐하면 물 2컵 정도 마시잖아요. 벌컥벌컥. 목도 마르고. 그러면 저녁 먹을 때 약간 덜 먹게 돼요. 포만감 때문에. 그래서는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30분 정도 앉아서 쉬면서 운동으로 갈증난 그런 갈증 해소를 물로 벌컥벌컥 2컵 마시고 배를 약간 물배 채우고, 그리고 30분 뒤에 저녁을 항상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나만의 다이어트 운동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운동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걷는 파워워킹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생활에너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고민되는 정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일 동안요, 정체기가 2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한 5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에 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과연 제가 50일 동안 2번 온 정체기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했을까요? 다음 영상도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